주방 식당에서 보이는 창이 다른 라인의 벽이라는 사실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2020년 연말 세계 단지가 청약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S4, 5, 원블럭인데요. 최대 6번의 기회가 있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어떠한 전략으로 당첨을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부자의 길에 동행하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과천 S4, S5, S1을 하나하나 모아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S4 같은 경우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고요. S5는 르센토 대시앙, S1 같은 경우는 푸르지오 오르투스인데요. 제가 이제 4, 5, 1의 순서대로 분류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당첨일이 11월 10일, 11일, 12일 해가지고 청약일은 똑같지만 당첨일이 각각 하루씩 다르기 때문에 3개의 단지를 한꺼번에 청약을 해도 문제가 없다.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해가지고 총 6번의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S4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일 빨리 당첨자 발표를 하지만 또한 2021년 12월 해가지고 당장 내년 12월 달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에 관련된 예산도 빡빡하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S5나 S1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2023년 4월, 6월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요. 자, 입지 조건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새로 생길 역,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4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단지는 S4 어울림 라비에노고요. 자, 그 다음으로 르센토 대시앙 S5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S1 오르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멉니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쪽에 있는 과천 정부청사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지역 단지가 되겠죠. 자, 그걸 카카오 지도로 보게 된다면, 자, 이쪽이 이제 S1 블럭인데요. 여기서부터 정부 과천청사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해가지고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쪽이 가까우면 뭐가 좋냐? 이제 향후 지금은 계획에만 있지만 GTX C 노선이 이쪽에 뚫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GTX C 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단지는 S1 단지라서 이 단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GTX가 앞으로 보여질 파급 효과는 이제 어마어마하니까요. 세대수를 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S4가 679, 584, 435 해가지고 세대수도 제일 많고 제일 빨리 당첨자 발표하고 입주도 제일 빠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7개동, 6개동, 4개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자, 면적별로 나누자면 84, 99, 105, 120제곱미터가 있고요. S5 같은 경우는 84, 99, 107, S1 같은 경우는 74, 84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어떤 거는 검은색, 어떤 거는 빨간색으로 했죠. 그 이유는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달라서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100% 가점제라고 할 수 있고요.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니까 내가 만약에 가점이 낮고 1주택이다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면적에 청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죠. 청약은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누는데 일반 공급은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첨제 물량이 있다. 그렇다면 특별공급에도 추첨제 물량이 있겠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S4 같은 경우에는 58세대, S5는 50세대, S1 같은 경우는 63세대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여태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집을 안 사봤다 그러면 특별공급에 생애 최초 물량에 도전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내가 가점이 낮고 1주택이다 라고 싶으시면 가점제 물량이 아닌 85제곱미터 초과의 분에 대해서 추첨제 물량으로 들어가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S4 같은 경우는 84 B, C, D, E, 99 A, B, 105, 120이 있고요. S5 같은 경우는 84 A, B, 그 다음에 99 A, B, 107 A. 자, S1 같은 경우는 74, 84만 돼 있으니까 S1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추첨제는 없구나. 하지만 생초 물량은 63세대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자, 다음으로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 S4 어울림 라비에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84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90세대가 분양을 하고요. 4베이 구조, 거실을 중심으로 왼쪽에 침실 2개, 오른쪽에 1개, 주방 식당에 창이 있고요. 거실에 창이 있어서 맛통풍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84B가 어디 있는지 보자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 위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요. 자, 401동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방 식당에서 보이는 창이 보시면 자, 다른 라인의 벽이라는 사실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거실부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주방 식당은 다른 아파트 벽이 보인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주방 식당에서 보이는 거는 아파트 벽이다. 자, 404동도 마찬가지고 403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84C는 55세대 분양을 하고요. 자,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어서 거실은 이쪽에 위치했고 위쪽에는 침실 2개가 있네요. 그리고 거실에는 창이 이렇게 2군데가 나 있지만 이쪽에는 창이 없기 때문에 맛통풍은 힘들다라는 거죠. 자, 아파트 단지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면 84C 같은 경우는 저기 403동이랑 402동 이쪽 왼쪽 끝에 존재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403동을요. 자, 거실은 이렇게 남향도 되고 또 이쪽에 창이 있으니까 서향도 되겠죠. 침실 같은 경우에는 자, 서양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요. 402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84D는 162세대고요. 자, 84C랑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네요. 뭐가 다르냐면 발코니 부분이 이쪽에 있다. 자, C는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좀 더 C가 기네요. 자, 요거는 어디 있느냐? 자, 이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5, 6, 7동에 분포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405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84D 같은 경우는 거실은 자, 서향에 가깝지만 침실 두 번째, 세 번째가 북향에 가깝습니다. 저 밑에 있는 84D 같은 경우에는 거실은 자, 남동향, 침실은 남서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나마 이제 밑에 있는 84D는 괜찮지만 자, 위쪽에 있는 84D 같은 경우는 침실에 있어서 북향이라서 햇빛이 약간 좀 아쉽다라는 점이 있겠네요. 406동도 407동도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4E는 81세대 분양을 하고요. 4베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다른 점은 드레스룸이 좀 기네요. 84E는 어느 쪽에 놓여져 있느냐? 84D 옆에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자면 거실 플러스 침실 3개는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방식당 같은 경우는 84B랑 다르게 주방식당이 아파트 벽으로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점이 참 좋네요. 그 다음으로 99A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88세대 분양을 하고요. 4베이 구조 플러스 베타룸 있고요. 자, 알파 공간도 있네요. 그리고 면적이 크다 보니까 좀 넉넉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99A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동부터 2동, 3동, 4동. 대표적으로 401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1동에는 자, 남향에 가까운 남서향의 99A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의 99A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왼쪽에 있는 99A 같은 경우는 이 경계선을 중심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좌우가 반전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있지만 404동에도 99A가 있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쪽 라인에 있는 99A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제 차선이 많은 도로이다 보니까 이 소음이 약간 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99A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99B도 4베이 구조인데 99A랑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이쪽에 이제 베타룸이 있고 B 같은 경우는 없고의 차이 정도 되겠네요. 다른 공간들 약간 미세하게 다르긴 합니다. 99B 같은 경우는 자, 어디 있느냐? 자, 이쪽 오른쪽에 이쪽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확대해서 보자면 거실이나 침실 같은 경우가 이제 동향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고요. 주방 식당에 막힌 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대로변과 멀기 때문에 소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겠네요. 105A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1층에는 이런 공간이 있고요. 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올라오죠. 침실 2, 3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층에 이렇게 넓게 있는 105A가 아니라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105A라는 점이고요. 120A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고요. 내부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105제곱이랑 120제곱은 어디에 위치했느냐? 바로 이쪽에 위치했는데요. 자, 이쪽은 84D랑 2가 있었던 곳 아닌가요? 자,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은 405동부터 407동 사이에 전반적으로는 84D랑 2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가 이 중간중간에 105A, 그 다음 120A가 이렇게 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5A, 120A. 조감도를 보셔도 이렇게 알 수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데가 이제 105A, 120A가 있는 층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84D2가 있고요. 일단 그래서 105랑 120A를 두 개 다 보면 일단 복층이니까 1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A 같은 경우는 이쪽 있고요. 위쪽에 105A는 거실이 이제 서향과 북향으로 이루어졌고 주방 식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북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밑쪽에 있는 105A는 거실이랑 침실이 남향이고 120A는 거실 침실이 거의 남향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한 요만큼 공간이 이제 움푹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뭐냐? 이 외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전용 면적이 아닌 공용 면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용 면적이다 보니까 100% 내 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놀다가 이제 복층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을 타고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뭐 이러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고요. 침실 2, 3 있고요. 뭐 드레스, 욕실까지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120A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침실 2, 3가 이렇게 바로 옆에 있고 가족실, 뭐 외부 공간, 팬트리도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